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지금 재판관이 몇 명이죠? 예, 6명입니다. 원래는 몇 명으로 재판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 9명이죠. 이걸 정족수라고 그럽니다. 이제 9명이 있어야 되는데 6명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렇죠, 민주당이 꼼수였기 때문이죠. 원래 이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렇게 세 분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 9명이 재판을 하다가 요 세 분이 한꺼번에 이제 소위 퇴직을 했죠. 그러면서 6명이 됐는데, 그럼 원래 퇴직을 하면은 그 자리를 채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를 왜 못 채운 거죠? 그렇죠, 민주당이 목리를 부리면서 협조를 안 했기 때문이죠. 원래 그 세석이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원래 이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을 갖다가 지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장이 3명, 그리고 국회에서 3명, 이렇게 3명씩. 물론 끝에 가서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지만, 3명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이렇게 지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명은 대통령이 딱 알아서 이제 결국 하는 거고,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하는 거고, 또 3명은 대법원에서 추천한 사람을 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원래가 요 3명을 갖다가 국회에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민주당에서 안 한 거 아닙니까? 왜 안 했습니까? 요것들이 국회에서 탄핵 의결시켜가지고 직무 정지시켜 놓고 나서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서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재판 못하도록 만들려고, 계속 직무 정지 상태에 놔두려고. 참 비겁하고 정말 아주 더럽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제 꾀에 제가 빠진 거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6명밖에 없으니까 지금에 와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니까 이 9명이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이 9명 중에서 6명은 쉽지만 6명 중에서는 단 한 사람만 반대를 해도 이 탄핵이 안 되거든요. 탄핵은 이 정족수가 6명 있어야 돼요. 6명. 근데 지금 6명밖에 없는데 단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탄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마은혁이다, 정개선이다. 요 애들이 완전히 우리 법 연구에 좌파 요쪽 애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얘들을 집어넣으면 자기 사람들이 확실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지금 빡쳐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또 너 말을 안 들으면 탄핵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헌법재판관들이 꼼수를 부리려다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들어봤어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이라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헌법재판소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7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7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9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든지 무슨 일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결혼이 되는 수도 있고,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못 채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때문에 9명 중에서 7명만 있으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또 반대로 얘기하면 9명 중에서 7명이 안 되면 심리를 못 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항이 언제 문제가 됐습니까? 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때 문제가 됐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원래 처음에 9명으로 이제 탄핵 재판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3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져나간 거야. 6명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6명 갖고 이거 심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쪽에서 가처분을 냈어요. 23조 제1항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 이 말은 7명 안 되더라도 재판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그거를 헌재에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지금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월달로 지금 밀어놨죠. 여러분 그것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진숙 같은 경우는 어쨌든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자,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진숙은 9명 있다가 3명이 퇴직하는 바람에 중간에 6명이 된 거라서 그 가처분을 받아들여가지고 탄핵심판 절차를 계속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그럼 6명을 하는 게 말이 돼요? 7명으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법에.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진숙이가 그렇게 지금 가처분을 해놨기 때문에 그 가처분의 효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반대예요. 법조인으로서 가처분의 효력이 대세효가 있느니 그런 하면서 하나에 미치면 다른 데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진숙
가처분은 이진숙 가처분이고 윤석열은 윤석열인데 이진숙이가 한 가처분 때문에 6명 갖고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거는 난센스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헌법재판관들도 이게 좀 걸렸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헌법재판소법 23조 제1항 요거 효력을 갖다가 정지시키는 데서 멈추지 말고 아예 요거를 그냥 우연으로 선언해가지고서 효력을 배제하자. 즉 7명 없어도 6명으로 재판할 수 있게 아예 그렇게 만들어 버리자. 그러니까 그 23조 1항을 우연으로 선언하자.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명 중에서 1명이 거기에 반대를 했다는 거야. 아니, 그게 우연이냐? 그렇죠. 헌법재판소법 23조 제1항은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일부러 정족수를 7명을 해놓은 거다. 그렇지 않느냐. 9명 중에서 7명은 들어가서 그럼 재판을 해야지. 아니, 그러면 4명 갖고도 5명 갖고도 하란 말이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꼿꼿한 선비 같은 거죠. 5사람이 왼쪽 길로 가는데 혼자 오른쪽 길로 갈 수 있는 강단을 보여준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6명인데 6명으로 계속 갈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이거 잘 안 돼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반대했잖아요. 그러면 최상목이는 여기 찬성한다? 최상목이도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탄핵하고 또 탄핵할 겁니까? 그러면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6명 갖고 가야 돼요. 그 6명 갖고 가야 되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면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7명이 있어야 심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럼 선고를 할 때 6명 갖고 해? 이거 안 돼. 그리고 6명 갖고 하는 건 나는 반대해.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나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나는 반대해.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살아 돌아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빡쳐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빨리빨리 지금 탄핵을 시켰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걸 이재명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지금 헌법재판관에 좌빨들이 또 있어갖고 이재명한테 쪼록 알렸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누가 반대해가지고서 못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한번 누가 반대를 했을까요? 정영식 재판관이 반대했을 가능성도 높죠. 이분도 굉장한 어떤 그 강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법원장도 지내는 등 아주 엘리트 판사거든요. 거기에다가 윤 대통령이 지명한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대할 가능성도 있고 물론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이 전리 오른쪽 길로 가도 나는 왼쪽 길로 가겠다는 강단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사실은 탄핵에 반대하는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8명이 이제 그때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는데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누군가 반대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고 나머지는 다 찬성해버리면 그 사람이 탁get된다. 문재인에 탁get된다. 국민의 짱돌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만장일치로 결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이 탄핵 재판에 가서 결과를 낼 때도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나는 탄핵이 반대다. 이거 내란 아니다. 계엄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됐죠? 그럼 이거 공유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독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주 희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이건 가뭄의 단비를 만난 것이고요. 우리 자유우파로서도 그런 어떤 헌법재판관, 강단인 헌법재판관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강신업 TV입니다.